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글쓰기를 공부하는 채널 모두의 글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자기소개서에 좀 잘 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썼어야 좋은 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500자 글쓰기 항목 안에 그 글자 수를 맞춰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거 좀 살펴볼게요. 자, 성장 과정과 인생관을 기술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것만큼은 좀 피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서사적 구성. 그러니까 첫 마디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어렸을 때 어떤 부모님을 존경하고 등등으로 시작하는.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자기소개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취업의 평가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에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혹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소양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내세우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자 그리고 평가자들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좋은 점을 찾고자 읽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왜 낸 거냐면 우리 회사가 귀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점을 골라서 평가해 주세요의 자기소개서가 있죠. 그걸 가장 쓰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합격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좀 볼게요. 자,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도왔다. 자, 사람들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다. 자, 여기에서 하나를 강조했죠.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던졌습니다. 자, 어렸던 저는 어른들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하고 수줍어했다. 자, 수줍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겁먹지 마라, 도전해라 라고 했다. 자, 격려해 주었다. 말을 건넬 것을 주문했다. 그때부터 나는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자, 여기에서 수줍었다, 이게 시작이고, 이 격려를 받고 나서 계기가 되었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자, 도전 격려를 실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학교에서는 임원, 학생회, 도전에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했다. 이게 소통이죠. 교우관계. 도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 두려운 일이라도 부딪히고 도전하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 이것이 변화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죠. 즉, 소통이라고 하는 중요 개념을 가지고 수줍었다. 그렇다고 하니까 약간 좀 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부모님의 격려를 통해서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끌었다. 매우 간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서사적 구성을 버리고, 태어났다 버리고 하나의 사건이라든지 계기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 즉 성장 과정 포함되고 있죠. 어렸을 때 이랬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이러했다 입니다. 그래서 인생관, 무엇인가요? 도전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문제가 요구한 사항을 아주 충실하게 따른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셨고요. 자, 자신의 강약점을 기술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거는 500자가 한정이겠네요. 자, 주어진 일을 모두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강점이다. 학생의 총무부장 물품 구입, 비용 수합, 업체 주문, 대의원의 안건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정리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같이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요? 앞에서 이 친구는 소통과 교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걸 A와 B로 보죠.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모든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양이지만, 자, A 여기 나오죠. B 여기 나오죠. 자, 비용을 수합하려면 당연히 소통이 돼야겠죠. 그리고 업체를 주문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의견과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건 여기에서 내려오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자기소개서 할 때 좋은 내용, 좋은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시하는 건 결국 통일성, 즉 캐릭터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지가 배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쓰실 때 이것을 반드시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자, 이건 여기에서 내려오는 거죠. 자, 반면 단점은, 자, 문제에서는 강점과 약점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강점과 약점을 각각 500에서 200, 200, 100자를 극복 과정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너무 잘 썼어요. 자,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다. 자, 약점이다. 그런데 학업에 투자한 시간과 결과는 비례한다는 조언을 듣고, 자, 이 통사구조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어요. 여기에선 누가 개입을 했나요? 부모님이 개입했죠. 여기에선 선생님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자, 이걸 수용을 했죠. 여기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학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저는 단어를 외우고 틈날 때마다 듣기 연습을 해서 토익 점수가 이렇게 됐다. 자, A와 B는 굉장히 비슷한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즉, 이 200자에서 300자의 짧은 글자 수에도 전, 중, 후, 그러니까 부족했을 때의 상황, 그리고 극복 과정, 그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 계기까지 이 3단 구성으로 100자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쓴 겁니다. 여기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바로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세 번째도 볼까요? 자, 학교 활동 및 기타 경력을 기술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까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을 했을 때입니다. 매우 좋은데요.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도 진학하지 못하는 그 채용이 어려운 회사이기도 한데, 이제 고등학생이 합격을 했던 사례입니다. 또 볼게요. 경제탐구 동아리에서 활동해서 금융,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금융 용어에 대한 UCC를 제작했다. 자,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여기는 활용, 표현의 영역입니다. 자, 또한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여해서 사회경제기업은 단순한 이익 추구보다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자, 이익 추구, 공동발전,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자, 다양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재경관리사. 자, 그럼 이 친구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학교에서 활동은 UCC로 활동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람회에 참가해서, 자, 활동을 그대로 이어오죠. 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알게 됐다. 자, 그리고 기타 경력으로, 자, 여기에서 기타, 그리고 나는 전문성도 좀 포함시키고 싶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진대회 출전해서 금상을 수상했다. 즉 전문성의 결과. 자, 이렇게 472자로 500자 기준에서 강조하고 싶은 3개를 단문 활용해서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즉, 이 친구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분석해 봤을 때 총 1000자에서 기본적인 극복 과정을 내세웠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활동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었다. 자, 이러한 계획 하에 작성된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글자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자, 첫 번째, 성장과정 인생관 혹은 성장과정과 가치관 등등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서사적 구성, 정말 20년, 30년 된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서사 구성은 가능한 버리시고 딱 내가 강조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부분을 쓰시면은 훨씬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기의 강약점을 서술해 달라고 그러면 부디 약점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약점을 쓸 때 절대 장점처럼 보이는 약점 쓰지 마시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까지 포함시킨 후에 확실한 약점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약점, 즉 장단점을 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부족하냐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분석력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그랬는데 장점과 장점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그 영역의 그 노력은 면접에서 하시고 부디 자기소개서에서는 요구한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 활동을 쓰라고 했는데 지식의 측면을 쓴다거나 경력을 쓰라고 했는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쓴다거나 이런 경우를 가능한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점의 영역이 아니고요. 배점이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감점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텍스트를 통해서 꼭 아셔야 되는 건 딱 3개입니다. 첫 번째, 지지부진한 구성은 버리고, 두 번째, 장점, 단점을 쓰라고 했으면, 요구했으면 정확히 장점과 단점을 써야 한다는 부분. 세 번째, 기본적인 활동이라든지 경력을 쓰라고 했을 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분포도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87에서 90%의 영역이 단점을 쓰라고 했는데 장점을 쓴다거나 경력을 쓰라고 했는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느낌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서만큼은 좀 주의해 주시고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작성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